정확한 정보, 깊이 있는 건강 상식.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하루 50분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네, 자 오늘 건강 토크에서는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음식의 양을 제한하고 안 드시고 칼로리 계산부터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또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칼로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러게요. 건가요? 참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네, 정확. 칼로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칼로리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을 하면 네. 물 1g의 온도를 14.4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씨 올리는데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물리적인 정의입니다. 네. 이해가 네.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물 1g을 1도 올릴 때. 네, 1도 올리는 때 소모되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열량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열량. 네. 네, 영양학에서는 네, 이제 생리적 열량을 칼로리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양학에서 얘기하는 칼로리는 뭐냐면요. 이제 밀폐 공간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태워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네. 네, 그 온도의 변화를 관찰해서 그거를 칼로리로 환산한 것이 우리가 음식으로 얘기하는 열량 칼로리입니다. 아니 근데 왜 쓸 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146 K하고 CAL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칼로리라고 부르잖아요. 킬로칼로리하고 그냥 이야. 칼로리하고 예리한 달라요? 지적인데요. 전문가가 그걸 되셨습니다. 봤네요. 네. 남정미 씨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칼로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표기된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킬로칼로리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kilocalorie가 우리가 얘기하는 칼로리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킬로칼로리 우리가 흔히 나 뭐 이거 100칼로리짜리야. 한 끼 한 500칼로리 먹었어 하는 그 칼로리는 킬로칼로리인데 네. 킬로칼로리면은 1000칼로리거든요. 네. 1킬로칼로리가. 근데 우리가 킬로칼로리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CAL 쓸 때는 예, 그 C는 소문자로 쓰게 돼요. 네. 우리가 칼로리.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칼로리 할 때는 대문자 C로 쓰게 되는데 네. 대문자 C로 쓰는 칼로리는 킬로칼로리예요. 큰 큰 칼로리는 C는 큰 같은 C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칼로리 그러면 사실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킬로칼로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교수님은 사실 칼로리 계산하지 말라고 맞아, 저는 강조하는 칼로리 맞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신 자,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쪄. 네. 그러니까 칼로리 높은 음식은 피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그 비근한 예로 자 체중이 많이 나가면 비만이야.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하고 90kg인 사람하고 누가 비만이죠? 90kg. 근데 90kg인 사람이 보니까 아놀드 홍이나 쇼니 같은 근육질인 사람이야. 네. 그럼 그 사람이 비만이 맞나요? 아니죠. 아닐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겉으로 나타나는 체중만 가지고 이 사람이 비만이 아니다라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왜? 네네. 그 체중에는 수분과 근육과 지방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2,500칼로리니까 이거 먹으면 살찌고 이거는 1,500칼로리니까 먹어도 살이 안 쪄.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칼로리라는 거는 막연한 말 그대로 칼로리지 네. 그 안에 그 음식물의 질 또는 그 안에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 200칼로리의 콜라를 마시는 것과 200칼로리의 뭐 렌틸 콩을 네, 먹는 네. 것과는 그렇죠. 똑같은 칼로리지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험실에서는 태우면 똑같이 200칼로리로 연소가 되겠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도 똑같이 작용하겠느냐.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칼로리로만 얘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박사님이 칼로리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나는 5,000칼로리짜리라도 칼로리는 많아도 이게 맛있는 거니까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기분 좋게 먹으면 0kcal 이러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거는 아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산수로 봤을 때는 네. 섭취한 칼로리가 1000kcal예요. 네. 그러면 1300kcal 써버리면 이건 살이 안 찌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게 이제까지 우리 다이어트 방법 네. 또는 비만 치료 방법에서 사용됐던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섭취하던 칼로리보다 적게 먹고 평소 소비하던 칼로리보다 더 쓰면 그럼 살이 빠지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얘기한 그 논리대로 한다면 계속 평소 섭취한 것보다 적게 먹고 평소 소비한 것보다 더 먹어서 매일매일 마이너스 칼로리를 유지한다면 한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몸이 없어지나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사라지나요? 벌어지지 적당히 않잖아요. 봐가면서 식품을 복용하면. 절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도 이제 의학 교과서에는 네. 살을 빼기 위해서는 평소 섭취량에서 약 500칼로리 정도를 덜 섭취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이런 주장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을 얘기할 때는 근거 중심의 의학. 그러니까 뭔가 논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500칼로리를 적게 먹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두 군을 놓고 임상 시험을 하는데 한쪽 군에는 2000칼로리를 섭취하게 하고 네. 한쪽 군에는 1500칼로리를 섭취하게 해서 3개월 동안 쭉 진행한 후에 결과를 봤더니 1500칼로리를 섭취한 군이 2000칼로리를 섭취한 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중이 감량됐다.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500칼로리 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이거는 임상 연구지 현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지만 당신네들은 이제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1500칼로리의 식단표를 줄 테니 3개월 동안 이렇게만 드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연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1500칼로리 먹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파요. 배가 고프지만 많이 고프죠. 3개월 동안 참아야 돼요. 왜? 연구 연구에 받았으니까. 참여했기 때문에. 네. 실험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온 결과가 과연 우리가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결과일까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네.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내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한 적이 누가 돈 주면 살 뺄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잠깐 살을 뺄 수는 있겠으나 있지만 금방 자기 오래 자리로 유지는 돌아오겠죠. 못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우리가 칼로리를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실험실에서 계산하는 칼로리가 과연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이 그 칼로리로 작용할까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워낙 인터넷 뒤져보면은 뭐 햄버거가 몇 칼로리 뭐 맞아요.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햄버거가 예를 들어서 450칼로리라고 합시다. 네. 어떤 햄버거에는 거기에 치즈 한 장이 깔려 있고 어떤 햄버거에는 치즈 한 장이 없고 이거에 따라서도 100칼로리 차이가 나는 데다가 맞아. 그다음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 칼로리대로 먹고 내가 또 트레드밀 위에서 30분간 뛰면은 200칼로리가 소모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렇지만 맞아요. 여기서 간과한 게 뭐냐면 네. 우리 몸이 사과 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과 상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과를 10개 집어넣고 9개를 빼면 1개가 남는다. 네. 이런 개념의 몸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 몸인데 그러면 음식이 적게 들어와서 내 몸이 적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 자체가 떨어지는 걸 떨어지죠. 칼로리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사과 한 개는 150칼로리니까 뭐 사과를 안 먹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단순화시키고 우리 몸이 현실적이지? 얼마나 복잡한가. 그러니까 네. 좀 안타깝죠. 칼로리는 한계가 있는 거네요. 있네요, 진짜.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밥 한 공기가 뭐 200칼로리다. 네. 그래서 요걸 안 먹으면 내가 200칼로리 빠지고 그랬는데 사실 그 밥 한 공기라는 기준도 어떤 분은 막 꾹꾹 눌러 담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헐렁하게 담고 저는 이렇게 머슴 밥처럼 먹는데 저는 고분밥도 맨날.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예요? 이런 질문을 가끔 네. 받아요. 근데 이게 밥 한 공기가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그렇죠. 밥그릇 자체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네. 밥 공기가
우리 지금 먹는 게 한 3배쯤 됐어요. 그랬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밥을 고봉으로 드셨어요. 꾹꾹 눌러. 네, 꾹꾹 눌러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작은 밥 공기의 칼로리로 따지면 대략 한 200에서 250 칼로리 정도 돼요. 아. 네. 근데 예전에는 밥 한 공기 그러면 뭐 한 300에서 350 칼로리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그 칼로리가 그렇게 막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몸에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맞아, 4kcal, 네네. 맞아. 지방은 9kcal. 9kcal. 그러니까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 그때부터 맞아. 배운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맞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계산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사실 이제 앞서도 제가 이제 칼로리가 이제 이를테면 연구를 할 때는 객관적인 지표, 네. 뭔가 우리가 정의를 내리거나 기준을 세울 때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에게 이를테면 뭐 영양 권고를 할 때에 얼마만큼 드세요라고 얘기할 때 뭔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칼로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남성의 경우에는 뭐 한 2,200 칼로리에서 2,700 칼로리를 드세요. 여성의 경우에는 뭐 1,800 칼로리에서 2,200 칼로리를 드세요.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양을 먹으라는 얘기구나라는 감은 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그중에 탄수화물은 얼마나, 단백질은 얼마나, 지방은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에 그거를 또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은 4칼로리니까 내가 2,000칼로리를 먹는데 그중에 만약에 50%를 탄수화물로 드세요. 그럼 1,000칼로리가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근데 탄수화물이 지금 4칼로리의 열량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4로 나누면 250. 그러니까 그렇게 250g의 탄수화물을 하루에 먹으면 내가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 중에 50%가 탄수화물입니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굳이 이게 시도도 못 하겠는데요. 4칼로리냐, 네. 뭐 9칼로리냐 외울 필요도 없고요. 지금 저희 둘이 약간 멍해져서 그러게 얼굴 표정이 그래서 내가 지금 예. 언제 말을 끊어야 되나 좀 계속 예. 고민하고 공대 있는데 공대 계산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계산해야 숫자가 될 많이 것 같아요. 나오면 네, 복잡해지니까. 지방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1g에 9칼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방 1kg를 연소하는데 소모되는 열량이 7,700칼로리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9kg는 왜 9,000칼로리가 아니고 7,700칼로리일까요? 그러게요. 어디서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방 세포는 네. 거의 대부분이 지방이지만 네. 지방 세포 안에 지방이 차지하는 게 약 한 84%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수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1g이라 그래도 순수 지방은 그 중에 또 한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00칼로리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파고들면 아주 복잡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칼로리 그런 거 계산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그게 제일 내렸는데 속 편하죠? 네.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계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보면 왜 그 보조식품 중에서 뭐 이제 칼로리 먹은 거를 없었던 것처럼 해준다, 뭐 이렇게 잘라준다, 뭐 이렇게 해서 밥 먹기 전에 드세요 이렇게 해서 여자 친구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 내가 몇 킬로 칼로리를 먹던 간에 걔네들이 알아서 다 잘라주는 그러니까 지금 건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도 네. 지금 얘기한 칼로리 커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방 흡수를 차단해 주던 약. 예전에 이제 많이 먹었던, 지금은 조금 한물 같지만 네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그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그 리파제라고 하는 지방 분해 효소의 작용을 차단시켜서 우리가 섭취한 지방이 흡수가 되려면 그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 효소가 차단이 되면 분해가 안 되겠죠. 네. 그럼 우리 몸 흡수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직행해서 대장으로 가겠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칼로리 커팅이야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탄수화물의 경우에도 식이섬유라든지 그 다음에 그 흰 강낭콩에 네.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 일부 탄수화물이 섭취가 안 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칼로리 커팅의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칼로리 따지지 않는 게 좋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식이 조절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을 탐하는 식탐은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신호를 주는 거죠. 네. 네. 왜 많이 먹느냐? 네. 여러분들 몸이 지금 많이 먹어야 하는 몸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몸을 다시 바꿔야죠. 네. 원래대로 안 바꿔야 먹어야 원래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던 몸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 몸이 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먹어도 허기가 안 가시고 밤늦게 또 배가 고프고 이런 몸이 됐을까요? 그게 칼로리는 높으나 네. 영양소의 함량이 충분하지 않은 빈 껍데기에 열량만 있을 뿐 영양소가 부족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스턴트 음식들. 그러니까 네. 고칼로리나 그 영양소는 부족한 그러니까 설탕이나 뭐 밀가루 함량이 많은 음식들 네. 이런 음식들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먹었죠. 방식으로 먹다 보니 네. 내 몸이 살짝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아듣기로는 잘 안 먹고 있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죠. 영양소의 영양이 함량이 너무 없었어요. 부족한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영양소의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찾으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는 칼로리 밀도, 영양소 밀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로리 밀도는 높으나 영양소 밀도가 낮은 음식들. 네네. 대표적인 게 콜라 같은 거죠. 그런데 거꾸로 칼로리 영양소 밀도는 높으나 칼로리 밀도가 낮은 거. 이게 대표적인 게 채소나 단백질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 그러니까 칼로리를 따지지 말고 영양소의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찾아 먹다 보면 네. 망가져 있던 내 몸이 슬금슬금 예전의 몸으로 회복이 되면서 예전보다 적게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네. 네. 밤늦게 배가 고팠는데 배가 안 고프네. 이렇게 되면 내 몸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식탐이 너무, 많아지고 네, 배가 고픈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데 적게 먹어야지 이러면은 반드시 3일 이내에 폭식으로 옵니다. 제가 다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거를 많이 오늘 돌아보게 되고 아니, 영양소 밀도 높은 애들은 맛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죠? 질문 드리려고 네. 했어요. 이게 건강한 음식 이제 챙겨 네. 먹다 보면 한두 달은 참고할 수 있어요. 교수님 말씀 네, 매주 네. 들으니까. 근데 우리 그러면서 또 즐기면서 살자. 네. 이런 맞아, 것도 맞아. 좀 먹어줘야지. 맞아. 그래서 한 번 먹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면? 가끔 먹는 건 괜찮은데 계속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음식을 찾아요. 그런 음식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이 몸이 바뀌면. 네, 그럼요. 아 그래요? 달달한 것만 찾게 돼요. 뭐 피자 같은 거 안 찾게 되나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제철 음식 뭐 얘기하죠. 요즘 같이 네네. 이제 많이 봄나물 나오면은 드시고. 그 상큼한 향이라든지 네, 네, 그걸 네. 씹었을 때 느끼는 그 묘한 그 입안을 맴도는 그 맞아.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강한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이런 양념에 의해서 그러한 미각이 이제 둔감해지면 달지 않으면 맛이 없다 그래요. 간이 없으면 맛이 없다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음식 본연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 자체로도 염분도 있고 그다음에 양파나 당근도 오래 씹으면 달달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맛보다는 더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맛있다고 하는 그 음식의 맛이 음식 본연의 맛이냐 그 음식에 보조적으로 들어온 양념의 맛이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피자, 스파게티, 치킨 이렇게 약간 식탁에서 전 세계를 만나는 저로서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에서 소금도 좀 적게 넣고 네. 그다음에 음식을 좀 덜 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먹다 보면 처음에는 단맛이 익숙했던 입맛이 이게 뭐야 맛이 없네라고 느껴지겠지만 계속 그런 맛을 먹다 보잖아요. 이 맛이 이제 더 좋아지는 네, 거죠.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사람의 입맛은 그 그냥 갈 때보다 변화가 심한 게 네네. 우리가 우유만 해도 무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일반 우유가 있거든요. 네. 한번 테스트 삼아서 네. 무지방 우유를 맛 되게 없어. 한 달 동안 드셔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우유 마시잖아요. 못 마십니다. 아 그래요? 너무 크리미해가지고 못 마셔. 진짜요? 네. 입맛이 바뀌어요. 이건 이제
이제 할머니 입원해 계시거나 예를 들어 병원을 갔었는데 왜 병원에서 보면 전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영양사 선생님이 해줘가지고 병원식이라고 나오죠. 병원식이 나오잖아요. 되게 맛없고 양도 되게 적은데 싱겁게 나오거든. 아, 네. 그렇죠. 간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드시고 나중에 그래서 나오면 딴 걸 다 못 드시더라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소금을 몰래 숨겨서 거기서 넣어서 드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군요. 병원에 계신 분들은 특히 네네. 그러시면 안 너무 됩니다. 맛이 없으니까. 왜? 네. 짠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네. 싱거운 맛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되돌리려면 얼마 정도 그렇게 유지하면 돼요? 개인 차이는 있는데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제가 3주를 얘기해서 3주. 예, 최소 3주 동안만 내가 정말 단 음식 조금 멀리하고 네. 짭짤한 음식 멀리 해보세요. 3주엔 입맛이 바뀝니다. 네. 예, 칼로리 밀도, 영양소 밀도를 우리가 한번 챙겨봅시다. 한 네. 한 달 정도. 예. 그리고 좋습니다. 다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 자리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도 좀 불안하긴 한데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또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건강 토크 칼로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북삼성병원 박영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